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생. 정말로 전생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전생이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윤회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인구가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사상이며 동양에서 보편화된 이야기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 중에는 주인공들이 윤회를 통해 얽힌 인연이 풀려가고 사랑을 꽃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슴 시린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후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인연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몸에 깃든 오래된 영혼일 것이다. 버지니아대 정신의학 교수 짐 터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의학 박사, 심리학자가 연구한 환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환생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유명한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로 1960년부터 약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 전생을 기억한다고 한 5,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교와 힌두교가 주 종교인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개발도상국에서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이후 영역을 넓혀 미국, 남미, 유럽까지 타 대학의 여러 학자들과 연계하여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조사하며 그중 2,500명의 아이들, 즉 50%의 사례가 전생의 삶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집념 있게 연구한 학자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작고하기 전까지 논문과 책 출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고 그 수가 29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그가 조사한 아이들을 추려 환생과 생물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책이 있는데 무려 2,200쪽이나 되며 다양한 모반 사진과 함께 225건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전생의 사고에서 얻은 육신의 상처가 후생에 태어날 때 그 특정 부위에 모반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전생으로부터의 사고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생의 가족들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데 스티븐슨 연구의 비판적 분석을 담아 실제 사례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윤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개척자였다면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인 월터 샘 큐, 제임스 맨락, 그리고 스티븐슨의 후속 연구자인 짐 터커 박사 등이 환생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은 이후 인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티븐슨 박사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생을 명확히 기억하는 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생 이야기. 제임스 리니엔거. What kind of plane? Corsair. Why did your airplane crash? My plane was shot down. Who shot your plane? He looked at me like I was a village idiot. He said, The Japanese.
이 아이는 24개월 이후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상한 말을 부모에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늘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악몽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전 나갈 수가 없어요. 라며 손으로 문을 마구 두드리며 나가려는 자세를 항상 취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엄마가 친정엄마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쩌면 그가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였고 두 부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생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전투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부모는 제임스에게 텔레토비 어린이 TV 프로그램만을 시청하게 했는데 전쟁에 대한 TV를 본 적이 없는데도 아이는 오직 전투기, 비행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전투 놀이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제임스의 엄마가 전투기 장난감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밑에 달린 어떤 것을 보고 얘야 봐봐 여기 폭탄이 달렸구나 하니 아이는 엄마 그건 폭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낙하 탱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무도 놀랐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불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 어떻게 그가 그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지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는 만 1세부터 3, 4살까지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 거의 전투 비행기에 대한 그림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곤 했는데 제임스 3라고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제임스 3가 누구니? 라고 물으면 제임스는 저요. 왜냐하면 제가 3번째 제임스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3살이 되어서도 제임스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고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부모는 그를 치료해줄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저자이자 카운슬러 심리 상담가인 캐롤 보우맨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담을 받고 부모는 아이의 말을 억누르고 뿌리치는 것이 아닌 그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를 수용하도록 자세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상담 효과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자 매주 3, 4번의 악몽을 꾸던 것이 1,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의 아버지가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을 재우는데 제임스의 아버지가 너의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었고 제임스는 불이 나서 추락했어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누가 너의 비행기를 공격했니? 라고 물었더니 제임스는 아주 답답한 표정으로 일본인들이잖아요 라고 말한 것을 그의 부모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의 아버지는 그가 말한 것을 기록하여 추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는 어떤 비행기를 조종했니? 라고 물으면 그는 더 코스에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를 그의 부모는 말한 적도 책을 보여준 적도 없었는데도 아이는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부모님이 코스에어 비행기를 찾아서 보여주자 제임스는 이게 맞다고 하면서 그거 아세요? 이 비행기는 자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답니다. 라고 하였고 정말 그들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느 날 네 비행기가 이륙했던 곳을 기억하니? 라고 물었더니 제임스는 배에서 이륙했어요 라고 했고 네가 이륙했던 배의 이름이 기억나니? 라고 묻자 제임스는 나토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토마는 3살짜리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치 일본 이름 같구나 라고 하니 제임스는 아니요, USS 미군이에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모는 네 이름이 기억나니?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제임스요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지금 이름이 제임스이기 때문에 그가 헷갈리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료들의 이름이 기억나니? 라고 물었고 그는 잭 랄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태평양 바다의 작은 배였던
나토마라는 미군함을 정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탑승해 세계 2차 대전을 치룬 잭 랄슨도 찾아내었습니다. 그는 아직 생존하고 있었고 알칸사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945년 아이오지마 전투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작은 섬이 나온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아버지 곁에 앉아있다. 아빠, 이곳에 제 비행기가 떨어진 곳이에요.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아버지는 조사를 이어갔고 이오지마에 갔던 나토마 함의 군인을 찾아 기록을 뒤지니 그 섬에서 죽은 한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자신을 제임스 3세, 제임스 3rd라고 부른 이유였을까요? 아버지는 네 비행기가 공격당한 곳을 아냐고 물었고 제임스는 비행기의 엔진의 맨 앞부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오지마 전쟁에 참전했던 공군 중 한 명인 랄프 카보시는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3일에 이오지마로 출정했던 제임스의 동료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바로 옆에서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 전투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전투였다고 합니다. 카보시가 기억하기로 그때의 전투는 대량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때로 제임스 휴스턴의 비행기가 갑자기 앞부분에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은 그가 60년 전에 태어났던 세계 2차 대전 때 참전한 공군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환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무엇인가 끝내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18세가 된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공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저의 악몽은 이오지마 섬에 직접 찾아가 바다에 꽃을 던지고 저의 마음을 풀어버린 뒤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장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임스 휴스턴이었던 삶을 떠올리지만 지금의 저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생 이야기. 인도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환생한 푸니마. 저는 사고를 당하고 무엇이 저를 덮친 것인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막내 여동생이 아주 많이 울고 있었죠. 경찰이 왔었고 저의 몸에 큰 상처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뒤로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저는 많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빛이 보이는 방향을 향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환생을 명확히 기억한 스리랑카의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환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곳의 아이들은 서구권 아이들보다 더욱 자세히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1996년에 조사한 푸니마라는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그녀를 조사한 것은 아이슬란드 대학의 심리학자 헤럴드 선 박사입니다. 그는 푸니마에 대한 이야기를 1996년에 알게 된 후 약 3년에 걸쳐 그녀의 케이스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증언하길 딸이 어느 날인가 자신의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애아빠를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딸이 아니요, 칼라니오에 사는 다른 부모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를 맡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예쁜 옷을 해주면 저희 엄마에게 갖다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푸니마는 3살이 되면서 자신의 전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생의 남자였어요. 제 진짜 이름은 제나다사예요. 원래 제나 세다인데 사람들이 저를 제나다사라고 불렀어요. 저에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하루 중 대부분을 향을 제조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가게에 제가 만든 향을 팔았죠. 우리에겐 자동차도 있었고 자전거도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상품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푸니마가 약 5세쯤 되어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만난 선생님은 그녀가 말한 전생에 살던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푸니마 아버지가 교정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자신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먼저 그녀가 전생에서 늘 기도를 드렸던 유명한 사원에서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원 인근 강 건너에 향을 제조하는 몇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약 225km 떨어진 카라미아 안고타라는 마을에 정말 그 향을 제조하는 일을 하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리랑카에서 유일하게 암비카라는 그 향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푸니마가 말했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제조하던 제나다사는 차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나다사는 저의 오빠예요. 우리는 가업으로 향을 제조하는 일을 했죠. 저와 제나다사는 각자 자전거에 향 박스를 싣고 각자 가게에서 팔고 나서 역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저는 물건을 팔고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저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느낌이 아주 싫었어요. 버스가 저를 지나친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충돌했고 눈을 떠보니 제 위에 버스가 있었어요. 친구와 상품을 팔고 역에서 만나기로 한 날 그는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푸니마의 선생이 이 가족을 멀리서 찾아오기 전까지 이 두 가족들은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푸니마와 부모님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가족과의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푸니마가 제나다사의 가족을 만나자 그녀는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푸니마의 아버지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마을로 들어섰고 그녀가 또렷이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5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들과 제나다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나다사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환생이란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푸니마는 여동생의 남편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그를 명확히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안 뒤에 있는 향을 제조하는 창고로 달려가 향이 든 박스들을 확인하고서는 왜 상자의 색깔을 바꿨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가족들이 상품 상자의 색깔을 바꾼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푸니마는 제나다사의 여동생에게 키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나이 많은 여자를 안고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케이스를 연구한 헤럴드선 박사는 제나다사의 부검 결과를 경찰을 통해 전달받았는데 그가 겪은 심한 부상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나다사는 왼쪽 배 쪽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의 왼쪽 갈비뼈는 모두 부서졌고 폐가 드러났으며 그가 느꼈을 가장 큰 고통은 왼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반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 엠브리오에서 생기는 것인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녀가 전생에 입은 상처 부위에 아주 큰 모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를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 존귀함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른 이유는 전생의 영향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깊은 존경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할 일도 미워할 일도 필요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인연법을 알아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는 인연은 고통을 야기한다. 오직 마음뿐이다. 윤회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니까 윤회가 있는 것이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사라진다. 인연법을 모르고 형상에 집착하면 늘 하소연과 고통을 이야기한다. 형상에 집착하는 괴로움, 이것이 아주 엄청난 것이다. 이것을 단지 집착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곧 윤회의 골을 끊는 길이라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안 스티븐슨 연구에서 나타내고 있는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티븐슨 연구의 22%의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나타나 태몽 또는 선몽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를 선택하여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